네, 안녕하세요. 이차대양 양성입니다. 오늘이 7월 15일 목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5시 5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죠. 지수가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골디락스 장세라고 하는 건데요. 하지만 뭔가 그전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좀 있죠. 지수가 좀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좀 듭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외국인 기관이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수한 것도 그렇고, 또 정책 환경 측면에서 미국의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 의장이 말이죠, 현재 물가가 높다 하더라도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현재의 완화적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시장에 안심을 시켜주는 그런 발언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우리 시장에 참여할 소지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외국인들이 보다 노골적으로 삼성전자 등의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하면 시장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물론 여태까지 그 여러 번의 그런 똑같은 기회 내지 분위기가 형성됐으나 그때마다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데는 실패를 했고, 계속해서 지수가 꾸역꾸역 올라가는 그런 장세, 그리고 종목 장세 펼쳐진 바 있기에 이번에도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지수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현재 한계가 있고, 또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이 아닌 한 달 정도 후에 8월 중순경 이후 그때부터서나 비로소 탄력에 나올 수 있다는 정도로, 그리고 시장은 여전히 종목 장세가 이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확률상으로는 조금 더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염두를 좀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건데, 왜 그 얘기를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냐면 시장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간다면 그동안 잘 나갔던 종목들이 상당한 차질, 단기적으로 좀 꺾일 수가 있다는 거죠. 최근 종목 장세에 걸맞는 포트폴리오,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테마는 무조건 메타버스다라고 해서 강조드린 바 있고요. 그 많은 메타버스 종목 중에서도 딱 두 종목만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한 종목은 자이언트 스텝이고요. 그리고 또 한 종목은 알체라 같은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순환매를 제가 말씀드렸죠. 먼저 메타버스가 움직이고 어제 오늘 2차 전지가 움직이고 해서 그들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두 종목만큼은 그런데 구애받지 말고 계속 보유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하지만 시장 판도가 바뀌면 이들 종목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약간은 시장 판도와 관련된 변화가 만들어지는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들 종목을 시장 판도가 바뀐다 하더라도 무턱대고 판다든가 이럴 거는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보유하되, 만약에 어떤 변화가 생기더라도 왜 그런 변화가 생기는지를 이해를 하면서 접근을 하면, 뭐 현재 자이언트 스텝이나 알트라를 계속 보유하거나 또는 매수를 한다 할 때 현재 심리적으로 안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오늘 제가 그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것은 약간의 전술적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신경 쓸 것은 없긴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우리 IT 대응 쪽에 초점을 좀 맞춰놓고, 특히 어제는 제가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바로 하나마이크론인데 급등을 했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내일 당장부터라도 급등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 틀림없이 IT 중소형주들이 움직일 겁니다. 반도체, 장비 소재, 비메모리 반도체 및 스마트폰 관련주, 5G는 조금 아닐 것 같아요. 5G는 약간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반도체 관련주들은 괜찮을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만약에 그와 관련돼서 뭔가를 매수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 가장 보편적인 종목은 원익 IPS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바 있으니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오늘 약간 올라갔어요. 근데 지수가 올라가는, 즉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상황이 바탕이 돼야 이 반등의 지속성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지속될 수가 없죠. 그 이치는 너무나 뻔합니다. 따라서 만약 원익 IPS를 매수하신 분이 있는데 만약에 내일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가지 못하면 더 이상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단기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마이크로는 그와 관계없이 지수가 올라가든 아니든 관계없이 그냥 가지고 가자. 오히려 안 갖고 계신 분들 추가 매수할 필요도 있다 하는 거죠. 자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이며 지금은 반도체 테마보다는 현재 2차전지 초고속 충전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 종목이 부각된다고 어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양쪽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지수가 올라갈 때나 지금과 같은 종목 정세 지속되더라도 이 종목은 계속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절대 팔면 안 되죠. 오히려 더 사야 될 것 같습니다. 18,000 이하라고 한다면 말이죠. 18,000원 아니라 지금 하나마이크론 18,000 이하죠. 목표 가격은 최하 2만원, 적정하게 24,0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판도에 따라서 우리가 전략 수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갖고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특별히 지수와 관련돼서 또 그와 연관된 판도 변화의 조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먼저 약간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그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는 그 네이버 같은 종목은 무조건 보유해야 된다는 거고요. 2차 전지에서도 SKC는 무조건 가져가줘야 된다 하는 거죠. LG화학은 좋은데 좀 이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문제가 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SKC다 라고 했던 거고요. 어쨌든 한 이런 종목들은 무조건 가져가줘야 된다 하는 관점으로,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는 이런 내용입니다. 첫째, 메타버스 후보 종목들을 제가 몇 개 말씀드렸었죠. 그 전에 말씀드린 종목 한 4개 정도 됩니다. 에스코넷, 또 위즈미디어, 한피소프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컴 MDS인데요. 오늘 한컴 MDS라는 종목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 종목을 잡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후회가 약간 들기도 하죠. 근데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약간 탐이 납니다. 무조건 추격해서 매수할 것까지는 없죠. 기존에 자이언트 스텝도 있고 알체라도 있단 말이죠. 위치로 봤을 때 알체라가 더 부담이 작습니다. 또 상당한 또 의미가 있는 네이버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만약에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는 알체라가 더 낫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느 순간에 적절한 기회가 생기면, 그러면 한컴 MDS를 그 후보 종목 중에 제 1순위로 꼽고 싶어서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알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컴 MDS에 대해서 말이죠. 쫓아가면서 매수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정한 기회가 생기면 23,000원대 이하에서 잡을 기회가 생겼을 때 한번 선택을 좀 해보자 하는 그런 관점. 근데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SKC를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SKC는 번번이 자주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건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복습 차원에서 왜 SKC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SKC는 여기서 끝날 종목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20만원 정도인데 1차 목표 가격은 1차 목표 가격이 20만원 정도가 아니라 30만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오늘은 마칠까 합니다. 자, 일단 그 전에 시장 이슈를 한번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제롬 파월 의장이 기조 유지한다 했고요. 그 전에 고물가와 관련된 시장에 걱정이 좀 많았던 건데, 많은 어떤 비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비난까지 하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당분간 이 물가가 유지된다, 고물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현재 완화적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 그 얘기는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 규모조차 줄이지 않은 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4차 팬데믹, 제5차 팬데믹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고요. 또 유가가 좀 내려왔죠. 증산이 결의가 되는 거라. 그래서 물가에 대한 부담을 약간 덜을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것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 때문에 시장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만 이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상황에 나오면 시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약간 시간 들여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한국은 금기 동결을 했다는 건데 그럼 별 큰 변수는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EU 유럽연합에서 2025년까지
석유 연료차, 전지 휘발유차죠. 완전히 퇴출시키고 또 탄소 국경세를 도입한다고 하죠. 이 내용은 이미 2차 전지주들이 어제부터 급등한 것에 대한 배경을 모멘텀 중에 하나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너무 큰 기대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전부터 다 알려진 내용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애플. 자, 애플이 새 아이폰을 출시를 하는데 이번에도 상당히 시장 반응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에 의해서 애플조차도 사상 최고가를 또 갱신을 했다는 거죠.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나라 수혜 종목은 딱 한 개만 보시면 돼요. LG 이노텍인데 사실은 LG전자와 LG 이노텍 두 종목을 놓고 제가 좀 고민을 했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LG 이노텍은 삼성전자의 갤럭시와 약간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걸 배제하고 LG전자를 했던 건데 그게 적절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약간 후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LG전자 현재 있는 물량을 팔고 지금 LG 이노텍으로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는 관점이고 단순히 전술적 차원에서 본다 했을 때에는 지금 당장 LG전자가 현재 2분기 실적 및 3분기 실적까지는 그렇게 가시적인 큰 어떤 성장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현재 탄력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소 좀 무거운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많으신 분들은 약간 덜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적정한 물량으로 가져가자. 안 갖고 있으면 오히려 사고 말이죠. 그런 관점으로 약간 타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분명 LG전자는 좋아질 겁니다. 특히 금년 4, 4분기 때부터 가시적인 실적이 나올 거고 실제 현재 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그 시점은 금년도 금년이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익 성장이 있을 것이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유망합니다. LG전자는.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다소 무거울 뿐이다 하는 건데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가면 LG전자도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따라서 경우에 따라 지수 흐름이 좋으면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할 타이밍,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다만 지수가 좀 막혀 있을 때에는 삼성전자 따라 LG전자도 탄력이 제한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은 종목 장세가 지속되는 분위기라 했을 때는 약간의 가감을 해서 메타버스나 기타 다른 종목 쪽으로 비중을 좀 옮겨줄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의 타협을 하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설명드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LG화학 얘기도 나오고 있죠. LG화학의 사업 포트폴리오 핵심을 선포를 했죠. 3대 분할을 했다는 건데 주가 보세요. 주가는 그런 거 소모 호재 작용되지 않은 채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솔루션의 금년 상장 때문에 더욱더 그 부담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다 그것 빼놓고는 다 좋습니다. 실적으로 좋고 전망대로 좋은데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과 관련된 불확실성 때문에 이렇게 밀리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약간 막아 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었죠. 그 바람에 LG화학 갖고 계시면 장기 물량을 그 물량만 빼고 나머지 물량은 SKC로 옮겨놓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SKC 쪽으로 옮겨놓을 필요가 있겠다는 건데 기본적인 장기적인 물량은 뭐 어떤 경우 생긴다 하더라도 무조건 갖고 있고자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일단 3대 신성장 동력을 제시를 했는데요. 배터리 소재, 현재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죠. 양산하고 있습니다. 약 4만 톤 정도, 연산 4만 톤 정도의 캐파를 현재 캐파인데요. 그보다 한 대여섯 배 더 높은 20만 톤 규모로 늘린다고 하죠. 그리고 분리막 사업도 재개한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도래에다가 분리막 사업을 넘긴 적이 있죠. 그래서 다시 분리막 사업을 추진한다 하는 식으로. 음극재 얘기는 아직 안 나오는데요. 아마 그쪽도 현재 어느 정도 커버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소재, 바이오, 플라스틱 그 정도 했던 거고요. 신재생 에너지 소재 쪽으로는 아마도 연료전지, 수소 연료전지 쪽의 소재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그 부분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자, 바이오와 관련돼서는 말씀드렸죠. 그전 몇 년 전 LG생명과학이 피인수됨에 따라서 LG화학의 사업 파트 중에 한 부분이 됐다는 건데 그 바람에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LG생명과학의 현재 그 당시의 위상 정도로 봤을 때
현재 비견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업체는 아마 한미약품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한미약품 5조 정도 되니까 사실 그거 사업파트는 5조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해도 가능한데, 하지만 시장에서의 평가는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죠. 상당히 냉랭합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현재 신약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정도를 성공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고요.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지금 한 11개 정도 있는데 2025년도까지 17개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가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던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워낙에 큰 부담이어서 주가가 못 가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장기적 관점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의 그 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점검해 보도록 하죠. 자, SKC 자막이 나가고 있네요. 이거는 약간 지워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 자막이 아니고 엉뚱한 자막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막을 다시 한번 주의시 이거죠. 자막이 잘못 나갔습니다. 좀 양해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시장을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보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1.3392, 어제만 하더라도 1.4%까지 올라갔다가 하룻밤 사이에 7 베이스 포인트, 0.07% 포인트죠. 그런 정도 내려갔습니다. 급락한 거죠. 가격으로 봤을 때 급등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일견 안전자산,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 시장으로 자금 이동한다는 것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현상만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금리와 관련돼서 물가와 관련돼서 시장의 안정을 취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지금은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긍정적이고요.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92.4, 이 정도면 조금 내려왔는데 충분하진 않고요. 원달러 환율이 1140원 정도 수준까지 내려갔어요. 이건 잠깐 차트를 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현재 보고 계신 차트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차트가 원달러 일봉 차트인데요. 오른쪽에 맨 밑에 오른쪽에 박스를 제가 만들어 놨죠. 이 박스 내에 음봉 2개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연중 최고점 아래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다시 올라간다는 것이고, 이 흐름이 조금 더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외국에 달러가 들어온다는 것, 즉 외국인들이 국내 현물을 매수할 수 있는 상황에 돼간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지수가 탄력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생겼다. 몇 번의 실패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배제할 수는 없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데서 찾아진다는 것이죠. 자,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단 자막을 지워놓고요. 그리고 테이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들은 삼각 순매수, 선현물에다가 코스닥까지 순매수하는 모습. 전체적으로 지수가 상승할 때 보이는 전형적인 수급 구도인데요. 하지만 규모가 별로 크지는 않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미진한 그런 모습인데, 한 가지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가 6거래일 만에 7거래일 만에 순매수 전환된 모습, 현재 오른쪽 상단에 막대 그래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모처럼 만에 연기금은 8거래일 만에 삼성전자를 순매수했습니다. 특별한 모멘텀도 없는데, 단지 정책 환경과 관련된 안심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외국인도 국내 기관도 같이 순매수했다는 것에서 이 정도 또한 내일 당장부터도 만약에 미국 증시가 괜찮다고 한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수 상승 장세, 즉 종목 장세가 아닌 지수 상승 장세가 될 수도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베이시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시스 여전히 마이너스인데 막판에 좀 밀린 게 있죠. 그걸 감안한다면 장중 내내 거의 0 정도 내지 또 플러스, 즉 콘탱고 상태가 나왔다는 것도 조금 다르죠.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최근 들어서 그 점이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대규모의 프로그램 매수, 차익 및 비차익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건이 좀 갖춰진 거는 같은데 아직은 미만이죠.
아직은 그 조건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가능성만 생겼다는 거죠. 따라서 내일 금요일 날이긴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다 했을 때는 아무리 아침에 분위기가 좋아서 개별 종목도 다 같이 좋다 하더라도 그 해당 종목은 무턱대고 쫓아가면서 매수해서는 안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종목은 매도할 수 있다는 건데 우리 종목은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없습니다. 만약에 매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종목이 아닌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지수 상승할 때는 완전히 쥐약이 된다는 거죠. 매도를 해야 됩니다. 바이오주는 말이죠. 특히 그 전에 제가 개별 종목 말씀드릴 때 아마 6월 말 정도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바이오주가 어느 정도 뜰 것을 감지하고 두 종목을 제시해야 되는 게 있었죠. 한 종목은 녹십자 랩셀, 또 한 종목은 리고캠 바이오였던 건데 이미 매도 사인을 보내드린 바 있고요. 만약 그때 매도하지 못했던 분들은 특히 내일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오는 상황이 나면 이 종목에 대해서 단기적 관점에서는 매도고, 장기로 보유할 가치도 있는 종목들이면 그 중에 한 종목에 장기를 가져갈 분들은 그냥 가져와도 된다 했던 건데, 그 정도의 물량이라면 보유할 만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단기 물량, 그 당시에 매도하지 못했다 했을 때는 바로 매도를 해줘야 됩니다. 적절한 매도 타임을 놓쳤다 하더라도 내일 만약에 지수가 뜨면 일단 매도가 된다 하는 것은 전략적 차원에서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본 주제인 뭡니까? 한컴 MDS,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한컴 MDS 차트를 보면서 원래의 후보 종목 앞에서 잠깐 봤습니다만은 에스코넷이나 이즈미디어나 한피소프트로 되어 있는데 위치로 봤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종목이 더 좋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컴 MDS를 보고 싶어요. 물론 이 종목을 좋다고 해 무조건 추격해서 쫓아가면서 매수할 것까지는 없지만, 또 우리는 뭐 자이언트 스텝도 있고 알체라도 있고, 또 매수를 한다 했을 때는 알체라가 더 나아요. 알체라가 잠깐 볼까요? 자, 알체라가 지금 4만원 이하가 됐거든요. 적당히 2번 정도 조정을 받고 우회선 타고 있을 때 타이밍을 잡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몇 번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마가 워낙 강하고 좋다 하는 관점에서. 다만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오는 상황이면 부태여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최근과 같은 박스권 장세일 때에만 타이밍을 잡자 이렇게 전제하고 알체라를 잡아주시면 되고, 자이언트 스텝은 웬만하면 보유해야 된다 하는 관점인데, 그런데 약간의 여유가 있거나 기회가 닿으면 한컴 MDS까지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의 대안이 된다. 후보 종목 중에 제 1순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인베디드 토탈 솔루션 업체고 관련된 솔루션 개발 지원까지 해주는 사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업체이며 실적이 아주 좋은 건 아닙니다. 매출은 1,700억 연간, 영업이익은 90억, 그리고 OPM 영업이익률은 5.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솔루션 업체들은 경쟁력이 있을 때 20%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겠는데, 뭐 그런 정도까지 고사하고 10%도 안 된다 했을 때는 이 부분이 경쟁이 아마 치열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전장용 임베디드 내장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뜻하는 것이죠. 전장용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솔루션 쪽은 시장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그 거래 대상 업체가 제 1단계 현대차기아차, 2단계 LG전자, 3단계 삼성전자입니다. 자, 그것과 관련된 상당한 내공이 쌓이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 LG전자 쪽으로 현재 거래처 확대됨에 따라 그에 따른 신뢰관계가 돈독해지고 있다는 것도 갖고 있는 무기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그것이 모멘텀이 된 건 아니죠. 자회사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회사 한컴 인텔리전스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메타버스 플랫폼 프론티스 지분 55%를 인수를 했습니다. 사실상 자회사로 둔 것이죠. 근데 이 프론티스라는 업체는 기존 그 사업은 무기체계나 전장의 신뢰성 평가를 하는 솔루션 업체였었고요. IoT도 했다는 건데, 최근 몇 년 전 2017년도 그때부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AR 증강현실이죠. 그리고 VR 가상현실 이쪽 콘텐츠 및 솔루션 쪽으로 진출을 했다는 건데, 최근 들어 현재 그 출시 예정에 있는 플랫폼이 이런 겁니다. 가상교육 내지 가상회의 플랫폼 XR 혼합현실 판도라
혼합해서 판도라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고, 또 메타버스 세컨드 라이프, XR 라이프 트윈 같은 그런 그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범용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이라 할 수 있는, 또는 게임 플랫폼이라 할 수 있는 로블록스나 또는 제페토와는 좀 다른 특정 분야, 특화된 분야에 해당되는 플랫폼이기에 치열한 경쟁에서 한 뼘 비껴나가 그쪽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빛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특정 분야의 그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부각될 소지가 좀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또 한꺼번에 M&A를 잘하고 또 관계회사 또는 자회사, 계열사끼리 시너지 효과를 어느 정도 내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MDS가 약간 욕심이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약간 비중을 두고 말씀드린 것에 너무 큰 의미를 담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가볍게 보십시오. 가볍게. 그 중에 하나로 대안 정도로 볼 수 있다는 정도로만, 우리는 먼저 보다 중요한 종목은 그 전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자이언트 스텝과 알트라인이 그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이 종목은 그냥 곁다리 종목 정도로 그냥 보조 종목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매수한다면 그 목표가를 3만원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되겠다 하는 것까지 설명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SKC를 봐야 되겠죠. SKC. 자, SKC는 그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이왕이면 SKC 차트를 올려놓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SKC 뭐 승승장구합니다. 어제 약간 다른 종목 대비 다른 2차 종목들은 잘 가는데 SKC만 못 가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절대 팔면 안 되고 오히려 그때가 기회다 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오늘 만족스러울 정도로 탄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16만원대 16만 7,500원까지 올라가는데요. 여기서 그칠 종목이 아니죠. 20만원 넘어 궁극적으로는 아마 내년 정도 되면 그 30만원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자는 것이죠. 단기 매매할 대상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단기로 봤을 때는 더욱더 LG화학에 있는 물량을 빼서 SKC로 가자 했던 거고, 다른 2차 전지 종목 할 필요도 없이 그냥 SKC 한 종목에 국한시켜서 밀고 나가서 했던 종목으로서 계속 강조드렸던 종목입니다. 그것을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 포인트를 짚어드릴 겁니다.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이유죠. 일단 2분기 실적 전망이 상당히 밝습니다. 적어도 1200억 내지 많게는 1300억까지 나올 것 같고, 그랬을 때 영업이익 규모는 작년 동기 대비 거의 2배 반 이상, 지난 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이번에 또 맞죠. 지난 분기보다 더 많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고 실적 내용을 보면 또 기가 막혀요. 전체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동박, 일렉폴이라고 하는 동박이 실적이 좋아서 그래서 깜짝 실적이 나온 걸로 그렇게 인식하게 계시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기존 원래 주 사업이었던, 계속 말씀드렸던 POPG라고 하는 것, 프로필렌 옥사이드 및 프로필렌 글리콜이라는 거죠. 그중 프로필렌 글리콜은 PO를 원료로 해서 만들어진 정밀화학 제품인데요. 이것은 주로 그 의약품에도 사용이 되고, 그리고 식품에도 사용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화장품에도 쓰인다는 것이죠. 최근에 경기 회복에 따라서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쇼티지가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가격이 급등을 하고, 이 바람에 이 부분에서 실적이 대박이 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밀화학 부분에서만 거의 전체 영업이익의 70%가 나오고, 실제 기대하고 있는 동박 부분은 아직까지 186억,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에서 기존 POPG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75%인데 이 부분이 실적이 상당히 좋다는 건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의 본업도 실적이 좋지만 동박 부분이 이제부터는, 여태까지 약간 더디게 성장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빠르게 성장을 해서 투 트랙으로 기존 사업도 실적이 좋아지고, 또 신규 사업인 동박 부분에서 빠른 속도로 실적이 좋아지니 투 트랙으로 실적이 더 좋아진다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2분기 때부터
2분기 하반기 때부터 특히 정읍에 SK 넥필스라고는 동박 공장 4개가 있죠. 그거 말고 그 정읍에 금년에 이미 5공장이 완공이 됐고요. 얼마 전에. 그래서 하반기 때부터 본격 양산이 되고 해서 이 부분은 하반기 때부터 바로 재무제표 실적이 반영이 되고요. 6공장은 내년부터입니다. 근데 그 공장 규모가 커요. 기존에 43,000톤 정도 되는데 제 5공장이 5만 톤 규모입니다. 실적 갑자기 그쪽보다 2배가 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6공장까지 완공되면 실적이 더 좋아진다는 거고, 폴란드 공장이 준비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말레이시아 공장도 준비되고 있죠. 그것까지 합치면 2025년도가 되면 연산 25만 톤 규모, 현재 규모 43,000톤의 거의 6배.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증산까지 생각하고 있다. 설비 증선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도체 부분에서도 성장 동력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반도체 CMP. CMP는 연마제입니다. 연마제 패드 증설 효과도 당장 실적에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저 살짝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아마 SNST 오늘 급등을 했네요. SNST는 국내 포톤 마스크의 원료인 블랭크 마스크, 포톤 마스크 사진 원판의 원료가 블랭크 마스크인데 그 블랭크 마스크를 생산한 유일한 업체, 삼성전자 납품 업체가 SNST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던 건데, 그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했던 이 SNS에게 블랭크 마스크까지도 SKC에서 지금 미래 성장 동력 중에 하나로 삼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부분 또 관계사 중에 현재 SK 하이닉스가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비전도 상당히 좋은 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따지면 SKC가 갖고 있는 미래 성장 잠재력은 SK그룹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SK 에너지 생태계의 구조적인 변화 또는 혁명, 그런 것과 관련돼서 이익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다 하는 것, 실적은 실적으로 도와주고, 또 SK그룹 내 에너지 생태계와 관련돼서 SKC가 차지하는 그 위상이 한껏 높아질 수밖에 없다. 세계적인 해당 분야의 그런 그 수위 업체가 된다는 것이죠. 1등 업체가 될 소지가 이미 동박 분야에서는 세계 1등입니다. 동박 분야에서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 했을 때 SKC가 과연 PBR이 높긴 하지만 여기서 멈추겠느냐라고 하는 충분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당연히 현재 20만원 정도가 아니라 30만원 이상 벌 수 있는, 장기적으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주인공이다 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오늘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